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2년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뭘 보고요, 뭘 버려야 할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죠. 네. 자, 이거를 좀. 자, 1번.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할 경우 적합한 누전차단기인데요. 81번. 요거는 나중에 실기에서도 물어보니까 좀 기억을 합시다. 우리가 이 물기나 내지 습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콘센트 설비를 시설하고자 할 때 시설해야 되는 그 누전 차단기의 전격을 물어봐요. 예. 자, 전격 감도 전류는 얼마 이하가 돼야 되냐면 15mA 이하로서, 자, 동작 시간은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 여기 이제 전압 동작형이라고 나오면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전류 동작형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이 실기에서는요, 아예 이 풀 전격을 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전격 감도 전류와 우리는 이 동작 시간을 갖고 이제 문제화를 많이 해요. 네. 어쨌든 요거는 필기 실기 모두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81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우리는 2에 맞는 게 2번이죠. 2번. 1번은 이제 맞긴 맞았는데 전압 동작형이죠. 자, 그 다음에 82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이죠. 자, 82번은 이제 철탑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철탑의 종류를 5가지 쓰라는 이제 실기 문제도 있으니까 어쨌든 얘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첫 번째가 무슨 철탑? 바로 직선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직선형 철탑은 수평각도 몇 도 이하인 개소에 사용한다? 3도 이하인 개소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실무에서는 이제 이걸 A형 타워라고 이제 하는데요. 어쨌든 직선형 철탑은 3도 이하만 기억합시다. 자, 두 번째가요, 무슨 철탑이냐면 각도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무슨 철탑? 각도형 철탑이 되겠고요. 이 각도형 철탑은 수평각도 몇 도? 3도를 초과하는 개소에 사용한다라고 그래요. 정확히 표현하면 3도에서 20도짜리가 있고요, 20도 초과 30도 이하짜리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철탑이냐면 인류형 철탑이 돼요. 무슨 철탑? 인류형 철탑. 예. 요것은 저희가 인류 또는 억류한다고 합니다. 요 말이 들어가니까 요거 보고 가자.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이제 밑으로 가면 잘 저기 하니까 네 번째, 바로 뭐가 된다? 내장형 철탑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얘는 첫 번째가 뭐 이제 이 지금 문제처럼 경관의 차가 큰 곳이나, 두 번째가 직선형 철탑이 연속하여 10기 이상 시 10기 이하마다 1기씩 건설한다고 했었죠. 예. 그 다음에 뭐 세 번째가 뭐 불평형 장력, 불평균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불평형 장력, 뭐 요딴 얘기 나오면 뭐가 된다? 내장형이고요. 다섯 번째가 그냥 인류형인데, 그러니까 보강형인데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 다섯 번째가 무슨 형? 보강형 철탑. 얘는 종류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지지물의 양쪽에 경관의 차가 큰 곳이죠.
자, 우리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은 무슨 철탑이다? 바로 내장형 애자 장치를 한 내장형 철탑을 설치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2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 보자.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질 경우 그 하중이 받는 지지물의 무슨 안전율? 기초안전율. 자, 83번은 지지물의 안전율이 되겠습니다. 지지물의 안전율이다. 네, 첫 번째가 무슨 안전율? 바로 기초안전율이에요. 지지물의 하중만 가해질 때 고려되는 안전율이라 하고요. 꼭 기초안전율이라고 나오니까 얼마 이상이 된다? 2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파생돼요.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안전율은요, 얼마가 되냐면 1.33 이상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상시 상정하 중에서 문제가 좀 더 파생됩니다. 이상시 상정하 중은 바로 풍압하중을 기준으로 하고요. 또 하나가 종류가 아닌 걸로 물어봐요. 종류가 아닌 것은, 이것은 뭐가 된다? 좌굴하중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도 있어요. 뭐 전선로의 직각 방향이랑 그 다음에 전선로 쪽으로 부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탑의 좌우로 부는 바람과 상하로 부는 바람 중에 더 큰 하중을 고려한 하중을 이상시 상정 하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는요, 단순히 뭘 물어봤다? 이 지지물의 무슨 안전율? 기초 안전율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2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83번은 정답이 몇 번이지? 4번. 그렇습니다. 예. 자, 84번 보자.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에 이 전선 사이에 사용하는 보호망에 있어서 그 보호망을 구성하는 그 금속선의 상호 간격은 얼마 이하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자, 이거 지어보자. 요게 이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이 특고압 보호망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 가지 형태만 기억하시면 돼.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 특고압 보호망이죠. 자, 보호망이 된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가요. 요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금속선에 이 굵기를 물어봐요. 표 가에 보면 보호망을 구성하는 그 금속선인데요. 요거는 이제 금속선은 그냥 그 두께가 얼마 이상이 된다? 5mm 이상인데요. 뭐 두 번째 조건으로 어떻게 주어지냐면 기타 내지 그 외 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이제 이 기타 부분에 시설하는 금속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때는 얼마가 된다? 4mm가 됩니다. 꼭 이 말이 주어지니까 우리는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키워드만 보고 가고요. 세 번째가 이 금속선의 그 가로 세로의 그 간격을 물어보는 거죠. 상호 간격인데 요거는 얼마가 된다? 1.5m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본 문제는 이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그 사용되는 보호망의 금속선 상호 간격이죠. 가로 세로 상호 간격은 얼마? 1.5m 이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원래 이제 그 저희가 요렇게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있으면 요렇게 이제 이 전선이 이렇게 가선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선이 가선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요 사이에 망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물망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지. 왜 그래요? 자꾸 여기서 사고 난다든지 여기서 사고 나서 전선이 추락했을 때 피해가 뭐 이제 크다라고 예상된다면 이렇게 그물망을 설치해서 여기 걸리게끔 하는 거죠. 요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 1.5m 이하가 되도록 하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 가자. 접지공사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건데요. 요건 조금 짬뽕으로 좀 물어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몇 개 같이 좀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85번은 접지극의 시설 기준과 좀 같이 설명해야 돼요. 85번은 접지극의 시설과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하냐면 수도관 그 다음에 철골 접지까지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좀 복합적으로 좀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접지극은 지하 0.75m 이상 깊이에 어떻게 해라? 매설하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뭐 벼락기를 뭐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대지면을 기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상 변압기가 있을 때 이 변압기를 저희가 접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접지극에다가 선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접지극은 지하 얼마? 75cm 또는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하고요. 두 번째가 접지도체는 이 접지도체를 철주나 금속체를 따라 시설하는 거예요. 철주의 매설 깊이보다는 얼마 이상 깊이에 더 묻어줘라? 0.3m 이상 깊이에 매설해 주고요. 다만 이 경우를 제외한다면 금속체와는 1m 이상을 어떻게 하자? 이격하자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이 접지도체를요. 이 접지도체는 지하 얼마 75cm 또는 0.75m부터 지표상 2m까지 합성 수지관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갖는 몰드로 보호합니다. 몰드로 보호. 예. 그래서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는 합성 수지관이나 몰드로 보호해주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 문제는 수도관 접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우리 수도관 접지나 그 다음에 철골 접지인데 건물의 이제 기초죠. 접지선을 원래 대지와 연결하는 건데 접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저희가 이 대지가 아닌 뭐예요? 수도관이나 철골에 연결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조건은 있어요. 반드시 이 물질들이 도전성 물질이어야죠. 자, 그래서 수도관 접지는 몇 옴 이하가 돼야 된다? 3옴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철골은 2옴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이 수도관 접지선을, 즉 접지선을 수도관에 연결하기 전에 그 수도관과 대지 간에 나타나는 저항이 3옴 이하면 전선을 이제 이 수도관에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철골도 똑같고요. 네. 그럼 갑시다. 접지공사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접지극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얼마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하는 거죠. 자, 이거 얘기하는 거네요. 맞는 얘기네. 그쵸?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중해 매설되고 있는 그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치가 3옴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금속재 수도관로는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 그 다음에 3번. 접지선을 철주 기타 금속체를 따라 시설할 경우 접지극은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m 이상, 그러니까 3m 이상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해서 그 금속체와 1m 이상 떼어줘라. 이거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4번.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치가 3옴 이하인 건물의 철골이죠. 아니지. 철골은 얼마가 된다? 2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아무튼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물어본 문제예요. 자, 86번 갑시다. 고압 가공 인입선의 전선으로 지름 몇 미리 이상의 경동선을 이제 경동선의 고압 전연 전선을 사용하네요.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네. 고압 가공 인입선의 굵기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86번이죠. 가공 인입선의 시설 기준을 말해요. 그래서 인입선이라는 건요, 지지물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 변압기가 있을 때, 자, 우리 집구석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 지지물로부터 우리 요렇게 이 수용가로 이 들어오는 요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인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요거 이제 전선의 굵기를 물어봐요. 전선의 굵기다. 자, 저압의 경우 최소 얼마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만 하냐면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다만요, 경간이 15m 이하라면 2.0mm도 가능합니다. 자, 같이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네, 경간이라는 건 전선을 지지하는 지지점과 지지점과의 거리죠. 즉 여기 사실은 거리를 이제 얘기한다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압의 경우요, 최소 얼마? 5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고압은 이제 한 번 나왔는데 버려. 22스키 하는데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고압의 경우 그 전선의 굵기는 얼마가 된다? 5mm가 되겠죠. 이렇게. 예. 자, 그래서 86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여기다 그냥 할게요. 두 번째가 이들의 지표상 높이까지 물어봐요. 제가 이제 표로 좀 정리해 드릴게. 지표상 높이. 자, 조건이죠, 조건. 도, 철, 횡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철횡. 자, 그 다음에 저압이랑 그 다음에 고압 보겠습니다. 특고압은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 하질 않는 거죠. 모르고 또 바지에다가 분필로 칠했죠. 자, 도는 뭐예요? 도로를 횡단. 철은 철도를 횡단. 네, 항상 얘는 어디를 기점으로 한다? 레일입니다, 레일. 그 다음에 횡은 횡단보도교 이제 위인데, 저는 그냥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횡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압 가공 인입선이요, 도로를 횡단하면 최소 높이는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요, 고압은 6m 이상 높이에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도를 횡단하면 무조건 둘 다 6.5예요. 우리 기술 기준은 철도를 횡단하면 무조건 6.5죠. 주는 문제야. 자, 저압 가공 인입선이 횡단보도교를 횡단하면 3m 이상인데요. 고압의 경우 횡단보도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위험 표시라는 걸 두었다고 그래요. 은근히 잘 많이 물어봐. 이 위험 표시라는 걸 두었을 때 그 높이가 얼마가 된다? 3.5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선에다가 이런 식으로 위험하다라는 표시를 두는 거예요. 위험, 이렇게. 이런 전선에다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위험하다는 표시판을 두었을 때 대지면을 기점으로 어떻게 한다? 이 높이를 3.5m까지 감할 수 있다. 물론 얘네들을 제외하는 경우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이상 뭐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좀 같이 정리를 합시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7번 또 절연 내력이 나왔죠. 최대 사용 전압이 6600V인 삼상 유도 전동기에 권선과 대지 사이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인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92번과 제가 연계를 하겠습니다. 92번도요, 절연 내력 시험 전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워보자. 자, 87번과 이제 92번이죠. 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 전로도 그렇고 차단기, 발전기 여기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제가 이제 통일해서 좀 기억하자고 했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 그 다음에 접, 그 다음에 다,
직이 되겠다라고 했었죠. B는 뭐예요? 중성점 무슨 접지? 비접지식을 말하고요. 아무 말이 없어도 다 무슨 접지다? 비접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접은 중성점 무슨 접지? 네, 접지식. 다는 뭐예요? 중성점 다중접지식. 직은 뭐야 이거?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하죠. 네. 자, 그럼 갑시다. 중성점 비접지일 경우 내가 측정코자 하는 그 대상의 전압이 7kV 이하의 것이라면 측정코자 하는 그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5배를 연속해서 몇 분간? 10분간 가하는 거고요. 어디에다 가하냐고 물어보면 권선과 대지간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근데 조건이 있다. 뭐 최저전압이 있다. 요 경우에 실제로 이렇게 계산했는데 500V보다 그 값이 작으면 시험 전압은 계산 전압이 아니라 최저 전압이야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전압이 7kV를 초과한다면 그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25배를 연속해서 몇 분? 10분간 가하는 거예요. 이에 견디는지 못 견디는지를 보는 시험이고요. 자, 최저 전압이 얼마가 된다? 네, 1500V가 되겠다. 예. 자,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식이 되죠. 접지식. 예, 요거는 전압은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1배가 되겠습니다. 역시 얘도 최저 전압이 존재하고요. 얼마가 되냐면 75,000V의 최저 전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계산한 전압이요, 이 최저 전압보다 작으면 이제 이 계산 전압이 아니라 최저 전압이 시험 전압이 된다. 자, 다중접지인데요, 대상의 전압의 0.92배가 되겠습니다. 이 자체는 최저 전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접지죠. 170kV 이하가 되면 그 대상의 전압의 몇 배? 0.72배가 돼요. 역시 최저 전압은 존재하지 않고요. 170kV를 어떻게 한다? 초과하면 그 대상의 전압의 몇 배? 0.64배가 된대요. 예. 자, 그래서 갑시다. 지금 최대 사용 전압이 6600이고요. 뭐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그럼 무슨 접지야? 비접지다. 이란 얘기죠. 6600은 엄연한 뭐예요? 7kV 이하야. 그쵸?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만 물어봤어요? 배수만 물어봤잖아. 몇 배? 1.5배. 그래서 87번은 몇 번이지? 4번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92번 바로 가자. 고압이나 특고압 전로에 절연 내력을 할 경우 그 시험 전압은 그 연속해서 얼마 동안 가하는가? 몇 분이 몇 분? 10분. 예. 또 절연 내력에서 또 절연 내력에서 무려 2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92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8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요 단독 테마니까 여기다 할까요? 88번 이렇게 하고 지어보자. 가공전선로에 그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의 최소 높이예요. 우리는 발판 볼트는 최소 얼마? 1.8m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얼마 미만인 지역에 설치하면 안 되죠? 1.8m 미만인 지역이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경우가 좀 드물고요. 이제는 대부분 다 레카차 불러주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승주할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구멍을 뽕뽕 뚫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러한 이 흔히 말해서 이제 그 발판 볼트라고 하는데, IC바, 이거 너무 길어. 이거 욕이 아니죠. 뭐 풀스텝바 또는 IC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얘를 여기다 이제 끼운 다음에 요걸 밟고 올라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88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9번. 자, 저압 연접 인입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요거는 제가 지워볼게요. 자, 이해는 가공 인입선이랑 연접 인입선 문제가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던 거예요. 인입선과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네요. 자, 지워보자. 자, 몇 번이냐면 89번이에요. 연접 인입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가공 인입선은요, 지지물에서 어디로 온다? 지지물에서 수용가로 오는 게 이게 가공 인입선인데, 연접 인입선은 뭐냐면 우리 집에 바로 근접해서 또 다른 이제 주택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여기서 여기로 가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저희는 연접 인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용 장소에서 출발하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가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얘는 시설 기준을 잘 물어보니까요, 필수적으로 좀 암기합시다. 자, 첫 번째가요, 분기점으로부터 100m 넘는 지역에 미치지 말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m 이하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전선을 100m 이내로 제한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폭이 5m 넘는 도로횡단 안 돼요. 즉 우리 집과 옆집 사이에 요 사이에 이제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는 어떤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의 폭이 5m를 넘어가면 이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가 이런 건 뭐 옥내를 관통할 수는 없죠. 이건 뭐 솔직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얘는 저압만 가능해요. 얘가 저압만 가능하다 보니까 전선도 이 저압 가공 인입선이랑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압 가공 인입선은 얼마?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단 뭐가 똑같이 경관이 15m 이하라면 누구도 가능하다? 2.0mm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저압 연접 인입선은 그 그러니까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몇 메타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가. 연접 인입선이고요. 분기점으로부터 얼마? 100m 넘는 지역에 어떻게 한다? 미치지 말 것이죠. 그래서 89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0번. 가공전선로의 그 지지물에 지선을 시설코자 한다. 이 지선의 기준으로 오른 거죠. 자, 또 지선 또 나왔죠. 90번 또 지선이다. 지선의 시설 기준이다. 네. 자, 일단은 얘는요, 지지물이 아니에요. 지지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누구?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죠. 자, 첫 번째가 시설 기준을 보면요, 첫 번째가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바로 2.5 이상이 돼야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얼마? 4.31 kN 이상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지선의 소선수는 3가닥 이상의 금속선을 꼬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꼬이는 소선의 최소 지름은 얼마가 된다? 2.6mm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최소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데 그들이 어떤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다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얼마가 된다? 4.5m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 그러면 갑시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싣고자 할 때 이 지선의 시설 기준이죠. 수선 지름 먼저 물어봤네. 수선 지름이 2.6이네요. 여기서 1번, 3번이 나가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율인데 2.5네요. 여기서 답이 결정되네요. 2번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4.31이 되니까 가장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것은 몇 번이다? 2번이 맞네요. 예. 자, 이제 91번으로 가겠습니다. 수소 냉각식 발전기 조상기 등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기준이다. 이것도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만 보시면 돼. 자, 지워보자.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출력을 증대하는 특정 이제 기구의 출력을 증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냉각을 개선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냉각 매체 중에서 이제 공기나 수소, 물 등이 사용이 되는데요. 수소가 사실은 공기보다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91번이네. 네, 91번.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점도 많지만 이제 그 취급에 유의해야 됩니다. 자칫 이제 공기랑 일정 비율이 접촉이 되면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취급에 유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건 제가 정리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이 압력과 이 수소의 압력과 온도를 계측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얘는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냉각 방식, 이제 냉각식 발전 방식은요, 이 밀폐 구조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발전기의 그 밀봉부로부터 어떤 이 누설된 이 수소가스를 외부로 어떻게 한다? 방출해야 돼요. 근데 방출하지 말 것 이렇게 나오죠. 예, 터치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소의 순도가 얼마? 85% 이하시에 뭘 설치하라? 경보장치를 설치하라 이런 얘기죠. 발전기 내부에 수소의 순도가 저하한다는 건 수소가 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계측장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거. 자, 수소의 순도가 얼마? 85% 이하가 됐을 때 이제 경보하는 경보장치 3번이 되겠고요. 맞는 얘기야. 2번. 수소의 압력을, 그렇지. 수소에 뭘 계측한다? 압력을 계측한다며. 자, 그 다음에 3번. 이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요. 4번에 수소의 온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알맞는 정답은요, 아닌 것은 3번이에요. 이런 얘기는 한 적도 없어, 저는. 네. 자, 그 다음에 92번은 아까 제가 이제 풀었던 문제죠. 이 절연내력 시험전압에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고요. 자, 9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전압이 300V인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과 접근할 때 상호간에 내화성 격벽을 설치한다면 그 이격거리는 몇 cm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가라는 얘기인데요. 93번이죠. 2번은 했으니까.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은 이렇게 좀 기억하자.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그 다음에 약전선과의 이격거리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그냥 이제 단순히 말한 지중전선과 지중전선은 전기선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이 접근하고 있답니다. 양 전선의 상호 이격거리는 얼마인가? 기본적으로 0.15m 이상 이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고압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이다 라고 주어지면 얼마 이상 이격해야 되냐면 0.3m 이상을 이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2배만 하시면 돼. 이건 계속 2배 갈 거야. 그 다음에 이 값에요. 이 값에 2배를 취하면 누가 나오냐면 지중전선과 약전선과의 이격거리가 나와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고압 지중전선과 약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이격거리는 여기에 2배를 해주면 돼. 얼마가 된다? 0.3m 이상을 이격시켜줘라 이거예요. 다만 여기에다가 저압이라는 말을 하나 추가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특고압 지중전선과 약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요 값의 2배를 하면 얼마가 된다? 0.6m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요, 네가 특정 사정에서 이 값보다 좀 좁히고 싶다면 요 사이에 격벽을 대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바로 뭐냐면 사용전압이 300이면 저압이죠. 저압 지중전선과 약전선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0.3m 이상인데 격벽을 설치하면 얼마 이하에 설치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몇 cm가 되냐면요, 이제 30cm, 이 1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격벽을 설치한다면 요 간격을 30cm보다 줄일 수 있어 이런 얘기죠. 자, 94번 발전소의 계측 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자, 우리 기술 기준에서 계측 장치는 이란 얘기가 나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VIP의 온도를 좀 기억하자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기서 V는 뭐예요? 전압계, I는 뭐지? 전류계, P는 뭐가 된다? 전력계. 그 다음에 온도는 이제 온도계가 되겠죠? 그래서 아닌 걸로 물어보니까 이들을 제끼면 돼요. 자, 1번 맨 끝에 온도, 자 2번 맨 끝에 온도, 3번 역률.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죠. 네, 그래서 93번에는 정답이 3번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라스트 문제가 되네요. 95번 세모 좀 쳐주시고요.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이 계산하는 그 방법에 좀 외조건으로 가야 돼요. 66kV 특고압 전루화. 95번은 어쨌든 저 욕심 없어요. 네, 세모. 66kV 특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를 결합한 변압기의 그 실시한 접지공사의 정확값은 몇 옴 이하로 하는가? 단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으며 그 지락 전류는 6A이다 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중성점 이 접지공사의 그 저항값은 일선 지락 전류분에 어떻게 한다? 150, 300, 600의 형태로 저희가 계산했었죠. 그래서 150은 어떨 때예요? 이 150V를 대입할 경우는 아무 조건이 없거나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 주어지죠. 일반적인 경우. 그 다음에 300V를 대입할 때는 어떨 때예요? 2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어떻게 한다? 시설한 경우죠. 그 다음에 600V를 대입할 경우는 어떨 때예요? 1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어떻게 한다? 시설하는 경우인데, 네. 그래서 이 원래 조건이라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00이 돼서 이제 100이 돼줘야 맞는 건데요. 사실 이 조건은 특정 조건이 원래 있습니다. 밑에 보면 해설을 보면 고압 전로나 특고압 전로와 그러니까 이제 고압 또는 특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직의 중성점에는 그 규정에 의하여 10옴을 넘을 때에는 접지 저항치가 10옴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경우를 어떨 때 적용을 하냐면요. 바로 아래의 경우예요. 사용전압이 특히 맨날 이 얘기죠. 사용전압이 25kV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로서 중성선의 다중접지식의 것으로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2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경우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제 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버리자. 다른 것까지 헷갈린다. 버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2년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는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문제는 버려가 되겠죠. 자, 보자. 81번. 이제 이 물기나 습기를 취급하는 그 장소에 콘센트 설비라고자 할 때 이 콘센트 설비의 전원 측에 설치하는 누전 차단기의 전격을 말하고요. 실기에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꼭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철탑의 종류죠. 반드시 해야 돼. 5가지. 그 다음에 83번. 지지물의 안전율인데요. 역시 이것도 꼭 정리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84번. 특고압 가공전선과 이제 어떤 그 약전류 전선에 대한 그 보호망의 시설인데요. 특고압 전선로의 보호망의 그 시설인데 역시 3가지 정리해드린 거 있었죠.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85번은 이제 접지극의 시설 기준과 수도관 접지, 철골 접지를 복합적으로 물어본 건데요. 역시 하셔야 됩니다. 86번, 86번과 그 다음에 89번은 인입선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가공인입선과 연접인입선 역시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은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87번과 92번은 절연내력 시험입니다. 주로 이변이 없는 한 지선과 절연내력은요 매회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하자. 88번 발판 볼트의 높이 해야죠. 90번 또 지선 무조건 해야지. 91번 수소 냉각시 발전기 등의 시설 기준인데 역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 이제 2번 아까 했고, 자, 93번.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약전선과의 이격거리 있었죠? 정리합시다. 94번 계측장치 해야죠? 역시 마지막 문제, 요거 95번은 그냥 버려요. 그래서 요렇게 95번만 이제 저는 욕심이었고요. 나머지 문제는 전부 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2년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